네, 이 사안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9년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11월 1일이었죠.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굉장히 훈훈한 광경이 연출이 됐었고요. 특히 그 휴대폰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백도 있는지 살펴봐라라고 해서 굉장히 그 유머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6, 7년 만에 굉장히 그 서먹서먹했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2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거든요. 한중 정상회담이 이렇게 2달 간격으로 열리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에 국빈 방문인데 9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그런 물론 7년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중일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갔던 거고요. 양자 차원에서 국빈 방문한 거는 9년 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을 진흥하고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토대를 쌓고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실마리도 찾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한중 관계에 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회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내다보십니까? 네,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좀 개선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그 천안문 그 열병식 하면서 김정은이 방문해서 북중 관계도 오랜만에 이제 관계가 진척이 됐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북중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거를 우리한테도 기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2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니까 네. 이 그 베이징에 가서 그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에 지금 중국이 북한하고 친해져서 비핵화란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비핵화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다시 나서게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침묵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게 다시 한번 비핵화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남북 간에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지금 재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이 그 북한과 남한 다 잘 지내고 있는 중국이 좀 나서서 좀 중재를 좀 해달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베이징을 가는데 그걸 계기로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되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중재하거나 좀 옆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안보적인 협력을 요청하러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위성락 실장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남북 관계도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한반도에도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자꾸 핵실험까지는 안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도발적인 언행을 하고 하는 것이 네. 그렇게 될수록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중국도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게 한반도 평화다. 네. 남북 간의 대화가 되고 교류가 되고 협력이 되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도 그만큼 이완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설득해서 도발도 막고 그다음에 비핵화에도 역할도 좀 해주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도 좀 하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이 타이완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떤 이유입니까? 11월 7일 날 다카이치가 그 일본 의회에서 이게 그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 행동을 할 경우에 이것은 그 일본의 자유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건 중국하고 대만하고 문제는 국내 문제인데 어떻게 너네가 우리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2달 가량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막 가고 있잖아요. 네. 관광도 못하게 하고 뭐 교류 협력도 못하고 경제 사절단도 지금 다 끊기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하고의 그런 어떤 대립이 가장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요번에 잘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으로 오는 계기를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지금 중일 갈등에서 중국 편에 좀 서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왕이 부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일본이 그 식민 침략이나 식민 범죄에 대해서 이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역사와 인식에 책임지는 올바른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시한다는 걸 강조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건 뭐 중국의 요구지만 우리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죠. 네. 중일 갈등 사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중국 편을 들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은 위성락 실장도 어제 발표했듯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네. 이것은 한중 간에 수교할 때 이미 약속했던 거거든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거는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새해를 맞은 북한 동향도 좀 보겠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외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5년 만에 하는 이제 당대회가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은 그때 이제 그걸 메인 이벤트로 국내의 메시지를 이제 남겨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부러 다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이례적으로 짧게 하고 거기서도 네. 중요 메시지가 없었고요. 예. 이 신년 맞이 뭐 경축 행사 같은 것들 12월 31일 날 자정에 이제 했는데 예. 거기서도 뭐 러시아 파병했던 가족들 만나거나 대중 행사만 그냥 하고 네. 일반 연설 같은 거는 자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당 대회에 중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딸 주애가 여기에 동행했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딸 주에는 그 경축 행사, 자정에 하는 경축 행사에도 참석했고요.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이례적으로 주애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 이설주하고 김정은이 앉았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그 참배 행렬하는데도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김정일하고 김일성 시신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이제 북한에서는 일종의 성지인데 거기를 당 간부들하고 가면서 주애를 정중앙에 내세우면서 갔습니다. 네. 그거는 요번에 당대에서 김정은이 그 주애에게 13살밖에 안 됐는데 뭔가 중요한 직책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5년 전에 당대회 하면서 당 제1서기란 직함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총서기가 있고 제1서기가 있는데 이 제1서기는 총서기가 유고시에 대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과연 13살짜리 김주애를 과연 그 직위를 줄 것인지 김정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네. 모양새로 보면 뭔가 김주애에게 후계자로 지명할 듯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네. 자, 끝으로 올해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자체적으로는 지금 진전되기가 몹시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네. 북한은 완전히 장벽을 쌓고 일체 대화도 안 하고 우리를 차라리 비난을 하고 그러면은 관심이라도 있다는 것이 느끼는데 비난조차도 안 하고 완전히 남남으로 살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도 좀 옆에서 도와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김정은하고 만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푸틴 대통령하고도 관계를 개선해서 러시아도 측면에서 돕고 해서 국제적인 여론과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을 다 동원해서 네.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해 가려고 그러고 북한에게도 계속 우호적인 메시지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홍의원익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